안녕하십니까? 입학 경험 영상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학습 경험과 입시 과정에 대해서 짤막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정시로 작년에 재수하여서 춘천교육대학교에 최초업하여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학습 경험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저는 일단 정시로 대학을 왔기 때문에 정시 학습 경험에 대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목마다 찍어서 제가 어떻게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뭐 수능에 관련돼서 가지면 좋은 마인드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를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제가 수능 공부를 할 때 국어는 정말로 좋은 과목이었어요. 일단 국어는 공부를 했을 때 절대로 배신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비단 다른 과목 역시 다 똑같겠지만, 일단 국어는, 한 번 자신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면 절대로 점수가 내려가지 않아요. 특히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문학이나 문법이나, 그리고 화작 같은 부분은 자신의 내공과 실력이 기본 이상이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거기서는 점수가 거의 까이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를 기본적으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사진을 보시면 저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어요. 문법 노트에다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수능에 자주 나왔던 모든 문법 요소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이제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문법 공부를 할 때 이제 전에 한번 단권 노트를 쭉 보고 다시 문제를 푼다던가 혹은 내가 문법 문제를 풀 때 틀리면 이제 단권화 노트에 오답 노트를 해서 이제 잘라서 붙여 놓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단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도 뭐 화작도 이게 여러 번 낚이는 유형이나 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기 위해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기억을 했었어요. 단권화 노트의 좋은 점은 다른 과목도 적용할 수 있는 점인데 이게 한번 틀렸던 것을 단권화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면 엔간하면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단권화 노트를 되게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수능장에 당일날 직접 가서도 이제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기 직전에 단권화 노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학은 이제 기본적인 내공이 높으면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해요. 물론 단권화 노트 이라는 거나, 뭐, 열심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자신의 내공이 매우 높다면, 그냥 수학은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 운이라고 하죠. 뭐,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과 정시로 교대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편이었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이어서 수학이 되게 발목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단권화 노트를 또 만들어서 이제 자주 나오는 공식들을 쭉 정리하고 이거를 외웠어요. 이게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응용이 중요하고 이제 공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수학이 암기 과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쌍곡선의 식이나 뭐 타원 공식이나 또 예를 들어 뭐 미분, 적분, 부분 적분하는 그런 공식들이나 이게 외워 놓으면 매우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게 수학을 접근할 때 문제 유형을 외워서 풀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게 여러 번 나오는 유형이나 이게 여러 번 틀리는 유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노트에 정리해 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의를 하게 되고 이제 같은 유형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는 정말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모든 과목을 얘기할 때 단권화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 저는 그만큼 제 재수 생활에서 단권화 노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영어와 한국사가 제가 유일하게 단권화를 하지 않았던 과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영어는 단권화 노트를 작성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일단 영어에서 패턴적으로 나오는 게 영어는 일단 1번부터 45번까지 늘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외울 만한 내용은 딱히 이제 단어 아니면은 외울 내용이 거의 없고 26번인가 5번에 그 문법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문법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거는 또 공부를 따로 다 알아서를 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어는 저는 일단 단어를 많이 외웠어요. 단어책을 꼭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밥 먹는 시간까지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뭐 틈틈이 이제 공부가 좀 재미가 없다. 이제 다른 국어, 사회, 과탐, 사탐을 하다가 이제 공부가 좀 질린다. 이러면 이제 뇌를 한번 환기해주는 느낌으로 영어 단어를 한번 풀고 뭐 영어 단어 공부를 한번 하고 뭐 영어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부할 건 많은데 시간은 점점 없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영어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영어에 대해 집중을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어가 뭐 비단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간에 많은 노력을 붓는다고 팍 뛰어오르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내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 날짜를 잡고 쭉 영어를 오랜 시간을 푸는 것보다는 이게 꾸준히 영어를 하루에 한 2시간씩 뭐 패턴 유형을 푼다던가 뭐 모의고사 한 번을 풀고 틀린 걸 피드백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꾸준함이 중요한 과목이지 단기적인 이제 스프린트가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저는 늦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영어 단어 외우시고 뭐 빠르게 뭐 유형에 적응을 하시는 훈련과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영어는 듣기에서 틀리게 되면 일단 고득점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듣기를 꼭 이제 다 맞추는 연습을 하시고, 거기서 능숙해진다면 이제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뒤에 문제를 푸는 데까지 이제 역량을 증가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사입니다. 뭐 한국사는 되게 쉽죠? 일단 고득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5등급 이상만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심각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따라서 한국사를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뭐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제가 뭐 한국사 공부해라 이런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스스로 알고 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오늘. 예를 들어 진짜 오늘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날에 이제 한국사를 뭐 인강을 듣거나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뇌를 식히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핑계로 공부하기 싫다고 한국사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이게 한국사는 점수에 직접적인 연관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한국사를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씩 한국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 한 달 전쯤부터 그냥 수능 기출 한국사만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미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기출문제만 몇 번 들여다보고 갔는데 3등급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명하게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인데요. 제가 가장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역이에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탐구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과목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응용이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킬러 문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쪽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과탐이나 사탐 둘 다 한 10문제 정도는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시면 무조건 잡고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탐구 역시도 꾸준히 계속 반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탐구가 가장 단권화가 중요한 과목일 거예요. 이게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느낌의 노트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노트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저는 단권화 과탐 노트를 3번 이상 썼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제 제가 계속 틀리는 부분들만 이제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능 직전에 보고 들어가니까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탐구의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 되고
하고 저는 단기적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과목이 탐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칼치기를 하셔야겠다 혹은 이제 고득점이 필요한데 이제 점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꼭 탐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최저를 맞추시는 분이나 뭐 혹은 이제 수학이나 국어를 이제 단기간에 더 이상 못 올리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탐구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감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과탐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물 지구과학을 했었는데요. 어, 꼭 이렇게 단권화 노트 만드시고 꼭 열심히 잊지 말고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답 노트예요. 이게 단권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이제 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제 재수 성공의 비결을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이 단권화 노트를 꼽아요. 그리고 그 정수인 부분이 이 오답 노트라고 딱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답 노트가 제가 얼마나 좋았냐면 저는 수능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오답 노트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과목의 단권화 노트만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과목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오답 노트와 단권화 노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금 전에 단권화 노트에서 본 내용이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되게 자신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공부를 한 부분이 수능에도 나온다.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난 무조건 잘 볼 수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선천적으로 오답 노트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절대 아니에요. 뭐 시간이 없다. 뭐 그냥 괜히 이거 잘라 붙이고 이런 게 시간 아까운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잘라 붙일 필요는 없으세요. 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제가 틀린 부분을 한두 줄로만 썼어요. 지금 사진에도 보이시듯이 뭐 국어인데 뭐 보호 생각을 안 해서 이제 되다 아니다를 구분을 못했다. 이러면 그냥 보호 생각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이제 본인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들여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한 3개월, 2개월 공부했던 내용이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오답 노트에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많이 틀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거기서 다시는 안 틀리겠다는 이제 다짐도 할 수 있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영역으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오답 노트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시를 먼저 겪은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마인드적인 문제만 몇 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시에 대한 키워드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꾸준함, 자만심, 겸손함,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자만심입니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꿈이 없던 사람이라 이게 되게 놀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재수 때야 시작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라 자만심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주위에 보면 이제 저랑 같이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완전 잘하는데 현학 때 실수를 해서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학교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학교를 꿈꾸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친구들 되게 유연하게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케이스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자만을 하는 사람은 보통 수능 때 실패해요. 이게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혹시 아는 문제도 뭐 나 이거 아니까 안 풀어도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더 풀어봄으로써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의미로 겸손함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에 접근할 때도 공부를 할 때에도 늘 겸손한 태도로 견지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겸손함을 잃게 되고 자만심을 얻게 되면 그 되게 사람의 시선이 편협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스스로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에서 실수해서 틀려도 가슴이 그렇게 아픈데 수능 한두 문제로 대학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교대를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뭐 선배인 제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프니까 일단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어서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벌써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9월 초쯤인데 9월 초면 이미 9월 모의고사 끝났고 솔직히 지금쯤 왔으면 꾸준하게 달려오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있으실 거고, 뭐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소홀하셨던 분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어요. 뭐 9월 모평 성적이 어떻든 간에 물론 꾸준하게 달려오셨으면 이제 9평을 못 받든 잘 받든 수능을 꼭 잘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역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이제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9평을 되게 못 받기 때문에 9평 성적을 받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꾸준하게, 이게 오히려 나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꾸준하게 나아가면 수능 때는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했어요, 수능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서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9평을 별로 못 봤어요. 생각만큼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교대는 전혀 갈 수 없는 성적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성적표를 들자마자 이제 좌절을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어요. 오히려 내가 9평에서 망했으니까 이제 틀린 문제 정확히 잡고 수능 때 잘 보기만 할 일만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되게 좋아요. 하고 특히 시험장에 들어가시거나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문제를 틀렸어도 오히려 좋다. 이 문제 지금 틀렸으니까 수능장에서 안 틀려야지. 혹은 또 수능장에 들어가셨을 때도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한 게 문제를 풀 때도 이거 모르겠는데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세요.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 다 풀고 앞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풀리겠구나. 혹은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 그만큼 내공을 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인드를 잘 갖추고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능이 확실히 이게 1년 동안 공부한 내용 하루 만에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내공이 한 80%를 차지하긴 하지만 이제 20% 정도가 멘탈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공을 다 쏟고 와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마인드 컨트롤하는 연습도 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수능장에 가면 무조건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뭐 물론 모르는 문제 없이 뭐 수능 만점 받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근데 그거는 되게 힘들다고 저도 알고 이제 스스로 다 아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이 아니라 나는 뭐 모를 수 있어.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무조건 모른다. 이게 이 시험의 킬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잠깐 넘겼다가 전에도 말씀했는데 별표 치고 넘어가셨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게 뇌가 다시 돌아서 뭐 다시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다시 돌아서 풀어냈던 문제가 수능 때 꽤 많았기 때문에 꼭 위기 대처 능력에서 이제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당부의 말 꼭 드리고 싶은데 일단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제가 국어를 원래 되게 현역 때 잘했었는데 국어를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수학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수학을. 그래서 수학 때 되게 포기하고 싶고 재수 1년 동안 약간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한 10초 했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국어가 100점일 거니까 수학을 좀 못 봐도 난 대학에 갈 수 있다. 하고 수학이 나한테도 어려운 거 보면 다른 애들은 진짜 지옥의 난이도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다음 과목에도 타격이 없고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수능을 끝내고 나와줄 수 있어요. 꼭 절대 과목이 다 안 끝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 과목이 어려우시면 뭐 아직도 남은 과목이 많을 테니까 다른 과목 다 만점 받으시면 무조건 업어갈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능 7교시라는 말이 있어요. 수능이 6교시까지 뭐 아랍어를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6교시까지 있어요. 근데 7교시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그때 뭐 끝났다고 너무 놀지 마시고 자신이 어느 학교였으면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들어갈 수 있을지 뭐 또는 뭐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시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입학 전형과 정시 전형을 다 비교해 보시고 꼭 이제 점수를 최대한 잘 쓰셔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비단 바라겠습니다. 뭐 춘천교대에 제 후배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도 정말 좋게 후배로 뵐 수 있겠지만 이제 점수가 높다면 이제 다른 대학에 가는 것도
인생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대학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이제 쉬지 마시고 끝까지 롱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현역 때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37377이었어요. 상위 73%였습니다. 제가 현역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고, 저게 제 등급표예요. 그만큼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제 성적표입니다. 1, 3, 2 하고 7% 맞고, 이제 춘천교대에 최초 합해서 오게 되었어요. 이만큼 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렇게 베이스가 없던 사람도 하는데 이제 꾸준히 달려오셨을 거니까 혹은 꾸준히 달려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꼭 저만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 자랑을 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런 태도를 꼭 가지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 꼭 이제 수시든 정시든 꼭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제 후배로나 들어오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원하시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